안녕하세요. 7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화학의 김성은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시험 보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문항들은 일단 화학2라는 과목 특징적인 특징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실은 작년도 수능이랑 대비했을 때는요, 조금 난이도가 더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출제 경향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보시면 일단 출제 경향은 첫 번째로는 각 상황에 맞는 공식 변형을 통한 문제풀이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많이 풀어봤죠, 그렇죠? 일단은 기체의 양적 관계든 또는 화학 평형이든 간에 각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 맞게끔 응용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문제풀이 스킬이 매우 중요했다. 이번 시험에도 그런 특징을 보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다른 기출 문제들에 비해서 이번 학평은요, 조금 복잡한 계산은 없었어요. 단순한 이제 산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단순하면서도 출제 원리는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출제 방향과 매우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조금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드릴 텐데요. 일단 머스트 체크,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문항들을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체 결정구조 문제가 되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위세포 안에 입자수를 세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얘는 지금 입자가 이렇게 배어있는 상황이 첫 번째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분한 단면에서의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어려운 보기는 디귿 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과 니은은 항상 나왔던 그러한 문항이 될 텐데, 디귿에서는 지금 기준이 A이온 기준에서 가장 인접한 얘의 개수를 물어본 거죠. 그쵸? 마치 이제 CSCl, 염화세슘의 구조처럼 채심 입방일 때 인접한 배위수가 8개다라는 것들을 이제 골라내야 되는 조금 까다로운 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까다로운 이유는 사실 여기서는 각각의 A, B, C 이온이 어떠한 입자인지, 그쵸? 개수를 통해서, 화학식을 통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다른 고체 결정 문제보다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8번 문제고요. 기체 부분 압력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일단 X, Y에 정확한 분자량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일단 질량 비율이 1대1. 여기도 여기에랑 비교했을 때 딱 2배씩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몰수가 전체가 2배가 증가했다는 상황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핵심은 부분 압력 법칙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어려웠던 이유가 디귿 선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황을 간단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필요하죠. 얘네들을 그냥 1몰, 5몰 이런 식으로 몰 분율을 가지고 몰수로 그냥 몰수로 가정해버리면 좀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끓는 점 오름과 용액의 농도를 섞었다라는 관점이 중요한데, 계산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묽은 용액 성질 끓는 점 오름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얘네들의 상대값으로 정확하게 용액의 몰랄 농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상황에서, 몰랄 농도 상황에서 정확하게 용매의 질량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용액의 농도까지 구해내는 그러한 문항으로 보시면 돼요. 되죠? 자,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이어서 봤을 때 헬스 법칙 문제가 또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헬스 법칙,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화학식을 변형시켜서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제일 빠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약간 까다로웠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고 전체 크게 비교하는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다 고려해서 얘네들의 엔탈피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네, 그 다음에 16번 문항도 중요하죠. 산염기 평형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중화 적정할 때 산의 농도분의 A 마이너스 농도 B가 1일 때는, 그쵸? 염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KA랑 H3O 플러스의 농도가 같다.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 농도가 몇인지를 구해내는 문제. 그게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얼만큼의 양이 상대적으로 염기가 들어갔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즉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KA 공식을 변형시켜서 이 값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킬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18번 문제 기체 양적 관계인데요. 또 이 문제를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지금 포인트는 어차피 우리가 압력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몰수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P부에 있는 nRT라는 공식을 활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항일 때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상황에 맞게끔. 그럼 이때는 어차피 몰수 환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몰수 B가 되겠죠. 상대값으로나마 몰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각각 반응을 얼만큼씩 했는지를 압력 또는 몰수로 나타내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네, 중요한 문제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여러분 이제 꼭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정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모의고사를 오늘 본 거잖아요. 학력평가를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그냥 문제 풀고 내가 얼만큼 맞췄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끝내시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쓴 에너지와 시간이 그냥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상황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어떻게 틀렸는지 오답 분석하시고요. 앞으로 비슷한 문항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반드시 그 장치를, 자신만의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문항 복습해 주시고 다 복습하기 힘들다면 머스트 체크 문항 찝어드린 거 있잖아요. 그 문제들과 처음부터 쉽게 풀어내지 못한 문항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오답 노트 작성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반드시 할 것은 당연히 알겠지만 또 화학2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 매우 귀하죠.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 지금 교재가 출시가 되었는데 어쨌든 수능 특강 모두 다 중요한 문제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위주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분석하면서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 문제풀이법도 익숙하게끔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문제풀이법도 이제 작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죠.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수능 완성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수능 완성의 또 고난도, 그죠? 고퀄리티, 신유형 문항들이 많으니까 저랑 같이 다양한 문제풀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좀 더 문제풀이 스킬을 쌓아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지만 똑같이 풀어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개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풀이법 최대한 다양한 버전으로 정리해 보는 것,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문항 분석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총평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문항이 조금 쉬웠지만 또 까다로운 문항이 있었으니까 집중적으로 또 정리해 보시길 반드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평 마치겠고요. 자, 그럼 해설 강의 있으니까 또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